최강 시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김경래 기자의 최강 시사를 듣고 계십니다. 네, 어제 국회에서 북한의 총격 사건과 관련해 갖고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이게 대북 규탄 결의안 채택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있었고요. 이 와중에 지금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이 상정이 되니 많이 가지고 또 논란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국회 외통위 소속인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먼저 좀 연결할게요.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기현입니다. 예, 이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이라는 거는 이게 자동 상정인 거죠? 지금까지 수기 기간이 있었고, 근데 그 상정이 안 됐죠?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상황이? 우리 국회법에 의하면요. 국회법 59조 2에 의하면 숙려 기간 20일을 포함해서 네. 총 50일이 제출된 지 50일이 경과되면 위원회에 네. 자동 상정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예. 다만 거기에 그렇지만 위원장과 간사들과 합의를 하면 그렇지 않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죠. 네. 그런데 이제 그 법안의 내용은 그 법의 내용은 이게 국회법상 절차에 따라 상정된 것으로 본다는 것이고, 예. 상정되었다고 해서 회의의 안건으로 하는 건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네. 회의의 안건으로 하는 건 여부는 의사 일정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예. 회의의 안건으로 할지 말지, 어느 날 회의의 안건으로 할지는 의사 일정을 정하는 데 달려 있는데, 예. 이 의사 일정은 위원장과 양당 간사가 협의로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동안 네. 그렇게 늘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50일의 기간은 경과되었지만 어저께 하던 회의의 안건을 할 건지 말 건지 의사 일정을 할 건지 말 건지에 관한 얘기였는데, 지금 상황이 지금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할 상황이 아니지 않느냐. 네. 그러니 이거는 보류해놓고 네. 진행 상황이나 이 사건의 경과, 북한의 태도, 네. 이런 것들을 봐가면서 우리가 논의할 시기가 되었을 때 네. 그때 논의하자고 우리가 제안을 했던 것인데, 민주당 쪽에서는 막무가내로 50일 경과됐으니까 무조건 의사 일정에 넣어서 안건으로 하자라고 네. 고집했던 것이죠. 지금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보면요, 안민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위기 상황이 오히려 더 종전 결의안을 채택할 때다. 이게 애초에 종전선언 결의안이 채택이 됐으면 오늘 같은 불행한 사태는 없었을 것이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분 얘기를 들으면 네. 정말 무책임한 발언은, 얼토당토하는 발언을 아무데서나 막 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무지 신뢰할 수는 없는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안민석 의원은 그동안 했던 여러 가지 행동들과 발언들이 네. 무책임했다는 지적들이 많이 있는데, 윤지호 배우 같은 경우 인지호 지킴이를 그냥 나서서 하다가 결국은 피해 확산의 책임을 지고 있는 시점에 가 있고, 네. 또 최순실의 재산이 조단이라 그러고 이런 얘기도 하고 해서 다 아무 근거 얘기를 마구 했던 그런 분이시고, 최근에는 무슨 욕설을 퍼부었다고 해가지고 욕설 문자를 보냈다고 해가지고 또 예. 논란이 되고 있는 분인데, 예.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가볍게 말씀하시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지금 이미 정전 협의가 되어 있어서 지금 우리나라는 전쟁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네. 다만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종의 평화협정을 가는 그런 바로 사실상 평화협정과 같은 것인데, 네. 선언만 하게 될 것 같으면, 평화 올 것 같으면 언제 왜 선언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 정권이 2018년도 9.19 남북 군사 합의를 한 것이 있는데요. 네. 굉장히 큰 금자탑이라 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 1항에 보면 해상에서도 지상, 해상, 공중을 포함한 모든 공간에서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다고 약속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내용에 보면 어떤 경우에도 무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한다는 합의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네. 합의서에 도장까지 다 찍어서 서명 다 했잖아요. 네. 거기에 또 보면 그 밑으로 내려가 보면 1조 5항에 보면 쌍방이 상시 연락 체계를 가동하고
비정상적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통보한다고 규정이 다 돼 있단 말이죠. 네. 그런데 북한은 일방적으로 지금 그 군사 통신선을 끊었다고 지금 얘기하는 게 정부 입장 아닙니까? 네. 아니 이렇게 다 합의를 해서 서로 서명까지 다 했는 걸 2년도 안 되어서 지금 안 지키는 판에 종전선언만 하면 대한민국의 영원히 이제 평화 오고 전쟁이 사라질 것이라고 하는 이런 터무니없는 생각을 어떻게 하시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종전선 결의안 채택하는 게 의미가 없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종전선언을 예. 해서 예. 대한민국이 평화가 온다면 왜 안 하겠습니까? 그 평화라고 하는 것은 종전선언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 대한민국의 힘이 강해지고 상대방이 비핵화를 해서 핵무기를 버리고 해야 네.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그런 과정들을 봐가면서 종전선언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 입장이죠. 또 하나가 어제 이제 대북 규탄 요번 사건에 대해서 요번에 우리 어업지도원이 피격당한 사건에 대해서 대북 규탄 결의안을 채택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됐단 말이에요. 이게 민주당 논평을 보면은 국민의힘이 논의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적반하장도 유분수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예. 이 사안은 원래 우리가 우리 당에서 네. 이 중요하고도 심각한 상태에 대해서 예.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긴급 현안 질의를 하자고 제안을 했죠. 그러면서 대북 규탄 결의안도 처리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민주당 측에서 처음에는 대북 규탄 결의안을 처리하겠다고 본회의 하겠다고 먼저 원포인트 국회 본회의 하겠다고 제안하셔놓고 네. 긴급 현안 질의를 하자는 데서는 발을 빼고 그러면서 흐지부지해서 아예 규탄 결의안도 통과시키지 않을 것처럼 본회의를 열어야 통과가 되는 거니까요. 예. 그런 상태여서 우리 당이 부득이 어저께 정이 그렇다면 본회의를 열어서 규탄 결의안에서 통과시키자고 제안을 했죠. 현안 질의와 상관없이. 현안 질의는 그런 차차 논의를 하긴 예, 하고 예. 아예 자기들이 거부를 하니 예. 이 규탄 결의안에도 열어야 예. 본회의를 열어야 통과시킬 있으니 하자고 예. 했는데 예. 민주당이 들고 나온 규탄 결의안이라고 하는 내용이 예. 너무나 터무니없는 맹탕 같은 얘기라는 거죠. 국회 국방위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시켰던 결의안이 있습니다. 그 9월 24일인가 그런데요. 그 결의안 내용에도 북한이 이게 우리 공무원을 살해하고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등의 북한이 반인륜적 만행이라고 하는 규탄을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네. 어제 민주당에서 제안했던 이 안에는 그런 내용이 싹 다 빠져버렸습니다. 북한에서 총살되었다, 총격에서 사망했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단 말이죠. 아니 이게 무슨 규탄 결의안이냐? 그냥 면피용으로 이 규탄 결의안조차도 안 한다고 하면 이상하니 국민들에게 뭐라도 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그냥 결의안을 위한 결의안을 하려는 것이다. 네.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제대로 된 긴급 현안 질의를 우리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입장을 밝혔던 거죠. 근데 이제 민주당 입장을 보면요. 시신을 불태웠다라는 게 이제 좀 확인이 필요한 거 아니냐. 지금 이제 우리 측 처음 애초에 조사가 다르고 북한의 또 입장이 다르고 그래가지고 확인을 좀 더 해봐야 되는 게 아니냐. 이 입장이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힙니다. 이 시신을 불에 태웠다고 하는 것은 예. 우리 당이 주장한 것도 아니고 예. 정부가 공식 발표한 내용입니다. 특히 정부가 그냥 임의로 발표한 게 아니고요. 네. 이 사건이 발생한 날부터 22일 날 네. 저녁 밤 9시 40분에 사살을 당하고 10시 30분에 그 시신을 소각했다는 보고서가 청와대로 올라갔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 다음에 청와대에서 회의가 관계장관 회의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청와대에서. 네. 거기서 상세한 여러 가지 정보를 다 종합한 다음에 40분 나중에 이제 언론에 보도를 보니까 40분 동안 불을 태웠다고 하는데 시신을 소각했다라고 하는 것이 공식적으로 정부가 밝혔던 내용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언론 보도를 보니까 불에 탄 것이 40분이라고 하는 거죠. 예. 지금 북한의 말에 의하면 부유물 예. 그러니까 보트가 될지 나무 조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한 사람이 탈 수 있는 그 부유물을 불에 태웠다고 한다는데 예.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40분 동안 탈 일이 뭐가 있습니까? 40분 동안 탔다는 것은 그 영상을 TOD인가 영상을 통해서 다 촬영을 해서 시간을 확인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사람이 시신을 태웠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걸린 것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당연한 일인데 어떻든 정부가 여러 가지 정보 통신 정보 인적 정보 무슨 영상 정보 다 취합했겠죠. 네. 그런 다음에 아주 우리 군의 이 통신 체계와 우리
군의 정보 체계를 확실하다고 믿으라고 이렇게 요구하시는 정부 여당에서 네. 그 분석 보고가 틀렸다. 특히 대통령에게 보고하기 위해서 장시간에 걸쳐서 사전 검토를 한 결과가 시신을 소외했다, 불에 태웠다고 하는 것인데 네. 그걸 이제 와서 아니라고 흐지부지 북한의 말 한마디에 발을 빼면 네. 아니 그게 무슨 대한민국 정부냐.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행동하면 어떻게 하느냐. 네. 라고 하는 비난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예.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계속 제기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청와대 대응 문제입니다. 특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하는 시점이 한 10시간 정도 늦었다. 이거에 대해서는 뭐 국정조사하자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신 거죠. 이거는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이게 최초의 청와대가 보고된 게 22일 날 18시 36분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서면으로 보고했다는 것인데 그 후에 시신이 소각되었다는 보고를 했는 것이 20시 그러니까 22시 30분 그러니까 4시간 약 4시간 후입니다. 그리고 3시간 동안 첫 보고를 한 이후로부터 3시간 동안 살아 있었습니다. 그분이요. 그런데 이 3시간 동안에 도대체 대통령은 뭘 하셨느냐. 살리기 위한 노력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사이에 오고 갔다는 무슨 전문 그 편지 같은 거 친서 편지라는 것이 주고받는 통로가 있다는 건데 그 통로는 살아 있으면서 대한민국 국민을 살리기 위한 통로는 그럼 안 열려 있는 것이냐? 우리 공무원이 지금 NLL 이북에 있다. 구출하고 우리에게 바로 인도 송원해라. 라고 하는 요구를 했어야 되는 거죠. 그랬으면 이렇게 처참하게 살해하지는 못했겠죠. 아무런 조치를 안 했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그 후에도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고 밑에서 관계장관 회의만 한 다음에 가만히 있다가 그 다음날 아침 8시 반에 보고를 했다는 것인데 그래서 10시간이라는 시간이 비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면 일찍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냐 했더니 이인영 통일부 장관 그 답변이 새벽이어서 그랬다 이런 얘기인데 아니 그럼 새벽이어서 그랬다 그러면 대통령께서 주무시기 때문에 깨울 수가 없어서 그랬다는 뜻인 것으로 들립니다. 아니 대한민국 국민이 생명이 지금 경각에 달려서 있는데 새벽이어서 잠을 주무시는데 깨우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거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짐작컨대는 대통령에게 보고가 되었고 대통령도 그 보고를 받았지만 바로 이어지는 유엔에서의 유엔 본회의에서의 연설 그 연설의 종전선을 촉구하는 내용이 들어있으니 그 내용에는 북한에 대한 항의도 한마디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떠나니까 그걸 강행을 해야 되는데 이 보고를 받은 다음에 종전선언 연설문을 내보내기 어려우니 나는 보고 못 받은 것으로 해라라고 했을 가능성이 높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것이다. 그런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분에 대한 진상을 밝혀달라고 하는데 대통령께서는 전혀 자신의 그 24시간 본인 스스로 대통령의 24시간은 공공재이기 때문에 다 밝혀야 된다고 약속하셔놓고 그걸 안 밝히고 있으니 그렇다면 국정조사를 해서 밝혀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게 대한민국 국민의 당연한 권리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시간 관계상 좀 짧게 여쭤볼게요. 그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국민들에게 송구하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찍 발표하셨어야 되는데 너무 늦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무려 6일이나 지나서 한 것인데다가 그 내용도 보면 이게 피해자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송구한 마음이라고 하셨지만 그 이어지는 내용들은 더 많은 내용으로 김정은의 여러 가지 행동들에 대해서 축혀 세우는 내용들이 잔뜩 들어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진상조사를 위한 요구라든지 책임자 문책이라든지 이런 내용은 없고 그냥 남북 대화를 무슨 재개하고 통신선을 회복하자 이런 내용이어서 야 이게 정말로 진정한 사과가 맞는 것이냐. 이 사안의 핵심은 대한민국 정부의 무대응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잃게 한 것 늑장 대응 이에 대한 책임 문제 그래서 국민 여러분에게 죄송합니다고 반성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북한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는 말씀을 넣으셔야 되는 건데 대통령께서 직접 하신 첫 마디가 이런 정도 수준이니 야 정말 큰일이다. 우리나라의 국민의 생명은 도대체 누가 지킬 것이냐. 그래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어디 계신 것이냐 저희들이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죠. 한 1분 남았는데요. 요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추미애 장관 관련된 아들 관련된 그 의혹
어제 검찰 수사 발표가 있었습니다. 다 무혐의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의 입장은 뭔가요? 아주 절묘한 타이밍에 무혐의 처리를 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 바로 추석 연휴에 들어가는 데다가 이 대북 규탄 문제 이슈가 불거져 있을 때 물타기에서 슬쩍 넘어가기 위해서 한 것이다라고 보는데요. 이 사건의 진상은 여러 관계 증인의 진술에 의해서 다 드러나 있는 것을 억지로 덮었다라고 하는 것이 명확한 사실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 사건을 조사할 때 특별조사단이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추미애 장관은 무시하고 자신의 그냥 보호하기엔 자신의 호위무사 같은 분들을 검사로 세웠다라고 하는 저희들은 계속해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검 가자 하는 건가요? 진상조사를 위해서 나중에 다시 국정조사를 하거나 특별검사를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1분 여기까지 하고요. 2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쪽 얘기 들어봅니다. 잠시 후 8시에 뵙겠습니다.